세 번째 의문은 바로 이겁니다. 규정 위반 정말 아니었을까? 자, 지금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여전히 규정 위반은 따져봐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 방위각 시설을 어떤 토대 위에 놓냐, 그는 상당히 공항별로 좀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콘크리트 구조물도 있고 또 어떤 파일 형태도 있고 어떤 정해진 규격화된 어떤 그런 형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제 국내 규정하고 지금 해외 규정을 지금 좀 파악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 파악이 되면은 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에 어떤 재질이라든지 뭐 소재에 대한 뭐 그런 어떤 제한들이 있는 것인지 한번 국내 규정하고 해외 규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으로도 들으셨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국토부 입장이 다소 모호했습니다. 초반에는 규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다가 네. 나중에는 세부 규정을 조금 더 따져보겠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보이면서 명확한 규정을 제대로 지킨 것이 맞고 실제 그 규정이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들이 좀 있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 이런 국토부의 새로운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 교수님, 이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부분, 국토부에서 설명해 주는 부분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내에서만 말랑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규정이 있을 뿐 그 안전구역 밖에 있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이런 설명인 것 같거든요. 예, 아이카오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 말하고 있는 300m는 권고 사항입니다. 그게 네. 규정이 아니라 그렇게 레커멘데이션을 한다라는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국내 공항 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 설치 기준에는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300m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설치 여건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설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예, 그러한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의무사항인지 권고사항인지를 저희가 사고조사를 통해서 네. 조사 결과에서 이것은 의무사항이다, 권고사항이다를 갖다가 저희가 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예.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예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또 다큐멘터리를 좀 찾아봤는데 재질에 관련해서도 다큐멘터 상에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재질을 써야 되는 것도 규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조금 더 살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혹시 이것은 인재 가능성이라는 지적에서도 어떻게 좀 동의를 좀 하시는지요? 네, 저도 그렇게 접근이 돼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사고를 접할 때 새에 의해서 충돌해가지고 네. 랜딩 기어가 작동이 안 돼서 이러한 동체 착륙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났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네. 이러한 둔덕에 의해서 이런 콘크리트 장벽에 의해서 심하게 아주 강한 충돌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규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일단 국토부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지만 윤기찬 변호사님 이제 좀 더 조사를 거친 이후에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진다면 뭐 국토부나 무안공항 측에서야 법적 책임도 피할 수는 없겠죠. 저거는 국토부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컬라이저 설치 보면 재질에 관련된 규정은 없지만 네. 쉽게 부러질 수 있도록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원 시설 그런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한 취지가 뭐냐면 부딪혔을 때 심각한 장애를 주지 않을 재질로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원 시설 밑에 솟아오르는 그 둔턱을 갖다가 콘크리트로 했다는 것은 정면으로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글쎄 국토부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토부 규정 내에 이걸 다 포섭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그리고 고도를 맞추는 것이 활주로하고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안전지대하고도 고도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평해야지만 그래서 아무런 사고가 안 났죠. 근데 뭔가 솟아올랐던 구조물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일단 규정 위반으로 보이고 만약에 규정 위반이 아니라 그러면 규정을 잘못 만든 거죠. 그럼 국토부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 위반이면 뭐 시공업체나 뭐 감리업체, 공항 측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규정 위반이 아니라면 그 규정을 잘못 만든 국토부, 국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든 문제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 기장께서 네. 그 둔턱을 아마 그 이 저감 아하. 그 속도를 줄이기 그렇죠. 위한 저감 어떤 장애물로 활용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공항 측에서 이 둔턱 안에 콘크리트가 있다는 것을 안 알렸다면 아하. 그럼 일반적으로 흙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갔다가 항공기가 치고 나가도 치명적인 손상을 안 입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둔턱 덕에 희생을 좀 줄였다는 그런 보도도 그렇죠. 있는 외국 같은 것 경우 그런 게 같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포항공항에서 저희가 그 사고가 났을 때 포항 말단에 둔덕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둔덕으로 이제 항공기가 정지가 되면서 항공기 동체가 이렇게 두동강이 났었거든요. 네. 네. 그로 인해서 좀 인명 피해가 줄었다라는 그러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기찬 변호사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장 입장에서는 그 긴박했던 순간에 어떻게든 그 승객들과 또 본인의 생명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 했기, 지켜야 했기 때문에 둔덕을 이용해서 저감 효과, 속도를 줄이려고 시도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잖아요. 공항 측이나 설계업체나 이런 측에서 둔턱의 재질이 안에 콘크리트가 있다는 것을 안 알렸다면 일반적으로 흙의 재질로 이해를 했겠죠. 그렇다면 그런 시도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둔턱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여러모로 좀 아쉽다 많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얘기했듯이 뭐 포항이나 다른 곳에도 둔턱이 있다고 하는데 박 교수님 다른 곳에도 혹시 콘크리트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소방 공무원으로서 한 30여 년 근무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 항공기 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또 해볼 수 있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공항 내에서 이런 항공기 사고에 있어서의 둔턱이 있어가지고 그 마찰에 의해서 충격에 의해서 네. 큰 사고가 났다. 이런 것은 접해보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항공기가 동체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했다든지 또 어떤 바퀴가 파손돼 가지고 항공기가 전복이 돼 가지고 인명구조를 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은 제가 직간접적으로 많이 접해봤습니다만 네. 이런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현장 수습 활동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충돌로 인한 화재 발생 때문에 인명 피해가 더 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만약에 이게 그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그 둔덕을 피해서 그냥 일반 평지에 착륙을 비상 착륙이라도 했었다면 화재 발생 위험이 훨씬 더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화재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심했기 때문에 그 항공유 연료는 인하점이 약 40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 기자님 계십니다만 그래서 40도가 돼야지만 화재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돌이 없었다면 당연히 화재도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인명 피해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 사실 저희가 지금 기사로도 많이 접하고 있긴 합니다만 해외 경우에는 이렇게 충격으로 인한 화재, 그로 인해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됐던 경우는 사실 좀 드물지 않습니까? 경험상 보셨을 때도.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번 참사에 기여 요인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해외 공항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난노말 상황이 됐을 때 비정상 상황이 됐을 때 그 활주로에 내릴 수 있는 그 디스턴스를 저희가 확보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떠한 비정상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 활주로에서
런웨이 오버런을 하지 않는 그러한 그 설계 구조는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설사 비정상 상황이 돼서 그 활줄에 못 내릴 것 같으면은 저희가 랜딩 디스턴스 난노만, 그러니까 비정상 상황에서의 랜딩 디스턴스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플랩이 안 내려가 있다든가 해서 유압 시스템이 안 돼서 플랩이 작동이 안 돼서 플랩을 업 상태로 내린다고 한다면 랜딩 디스턴스가 길어지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2,800m에 못 내린다고 한다면 그 공항에 못 내리고 다른 공항에 다이버트를 하는 네. 그러한 절차를 따르지 저희가 저렇게 내려서 오버런을 하거나 런의 익스커전을 하는 그러한 것들은 예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다른 공항을 간다거나 예. 아니면 좀 회항을 하거나 여러 가지 예.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 급하게 떨어졌던 것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예, 활주로가 짧아서 못 내릴 것 같으면은 저희가 계산을 해서 랜딩 디스턴스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 공항은 안 되니까 다른 공항으로 가야 된다. 이러한 그 절차가 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활주로를 갖다가 그 복행을 한 상태에서 180도 선에서 그냥 바로 내려야 되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기장으로 근무를 하셨고 예. 실제 비행기를 모셨으니까 예. 이 둔덕을 포항에서는 이제 완충 장치로 사용하고 인지하고 부딪혔던 경험이 그 과거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 기장으로 조종을 하실 때 이 둔덕 안에 시멘트가 그 콘크리트가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기본 지식은 다들 갖고 계신 상황인 건가요? 그 둔덕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그 둔덕이 작용하는 것들은 포항 사고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사례를 케이스 스터디를 한 상황이 되겠고 일반 조종사들은 활주로 끝에 둔덕에 그 둔덕 안에 무슨 재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흑으로만 돼 있는지 여부 등등에 예. 대해서 알 수 없는 예. 상황이었다. 예, 또 일반적인 공항에서는 둔덕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예.